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실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이미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유한양행 소개가 많이 돼서 다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FDA 승인 이후에 15만 원을 찍고 이렇게 12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현재 이 가격대는 어떤 재료로 인한 견조함까지는 볼 수는 있는데 한 번은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좀 다소 투자 매력도는 다소 감소한 상태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상황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현재의 가격이 고가인 건 맞고요. 이미 적정 주가를 터치를 한 번씩은 다 했던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강력한 재료가 나와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 움직임으로는 삼성전자와 같이 돼버렸다. 이제 이 흐름이 바로 하지만 꺾이진 않고요. 이 좀 지글지글지글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 쪽에서 매도가 계속 출회가 됐던 모습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매수로 대응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내 기업 중에서 투자할 만한 안정적인 제약 바이오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이 먹거리가 좀 떨어지니까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긴 200만 주 정도의 매도가 나온 것은 FDA 승인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세가 한 차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격대는 10만 원대인데 지금 가격과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었다. 적정한 수준이었다. 위험을 피하는 것 치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 긴 음봉의 기관의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니란 게 이날이죠. FDA 승인 된 날입니다. 이때 일단 시초가가 10만 원대로 형성이 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9만 원 중반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랐던 모습이기 때문에 적절했던 기관의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상단에서 이 급등하는 모양새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면 시가총액이 10조 현재 의미 있는 금액이긴 한데 들고 버티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당장 이슈가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 내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유진투자증권 권혜순 연구원의 올해 9월의 자료입니다. 올해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레벨업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탑픽으로 삼바 셀트리온 알테오젠 그리고 유한양행 리각 ABL 바이오 꼽았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약이 지금 렉라자 레이저티닙 항암제죠. 글로벌 판매 시기 4분기 시작 이후 3분기 본격화인데 신약 관련 목표 예상 매출액 타겟 시장은 큽니다. 10빌리언. 신약 관련 예상 매출액 3조 원 이상 보고 있고, 지금 국내 대형사 중에서도 어깨를 충분히 겨룰 만한 이 3조 원을 넘는 숫자가 알테오젠 말고 없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예상 매출액 15조 원 이상이라서 주가가 15조 원대 이상으로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은 상태죠. 이 정도 사이즈가 유한양행의 그릇이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유한양행이랑 비빌 수 있는 국내 이 바이오텍을 포함한 제약사들 신약 기준으로 봤을 때 유한양행, 알테오젠, 셀트리온 정도 말고는 없다. 그만큼 사이즈가 국내 최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유한양행과 관련해서 글로벌 기술 이전 타겟 시장 10조 원이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 한미약품이랑 삐같일 수 있다. 그런 정도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일스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FDA 승인 획득 이뤄졌고요. 드디어 기다리던 4분기부터 마일스톤 유입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익이 반영되면 유한양행이 주가 한번 다시 오를 수 있는 여지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요 스케줄 기억을 해두시고요. 25년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이 본격화되면서 뭔가 뉴스가 나올 게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유한양행이 타 바이오보다 좋은 게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예상이에요. 뭐 하겠다인데 지금 이것만 FDA 승인을 받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시화가 이미 25년부터 된 거라 다른 것들은 28년 돼야 막 상장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 28년 되는 와중에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지 지난 3년과 같을지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안전빵으로 들고 가기는 가장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바이오 영상들을 워낙 많이 찍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했을까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미국 FDA는 8월 20일에 돌연 변이를 가진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임상 상상에 근거하여 아밋반타벳 레이저티닙 병용요법을 승인했습니다. 지루하죠. 지루한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타그리소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EGFR 변이 환자의 1차 치료제인 타그리소 예상 매출액 6.5 빌리언, 대비 우수한 효과를 입증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다중 타깃이고 화학요법이 필요 없는 치료제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했다고 하고요. 타그리소 대비 우수한 효과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향후에 데이터를 발표할 거고요. 할 일이 많아요, 아직. 그리고 데이터가 타그리소 대비 우월한 치료 효과를 보일 경우 예상을 상회하는 판매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레이저티닙의 단독요법의 신약 출시 가능성이 현재 유한양행 기업 가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단독요법까지 가능하다 하면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타그리소랑 비교를 하는데, 그럼 타그리소가 대체 뭐냐? 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제 영상 보로노이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보로노이 꼭 한번 찾아보시고 이 전화번호 누르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내용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암은 현미경적 특성에 따라 비소세포 폐암 그리고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고요. 대부분 차지하는 게 85% 비소세포 폐암이고요. 이 비소세포 폐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잘라내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항암 치료 진행하는 게 비소세포 폐암에 잘 자리를 잡았고요. 이 표적 치료제로서 1세대, 2세대, 3세대 치료제가 있는데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돌연 변이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 3세대 치료제가 나왔는데 그 3세대 치료제가 타그리소입니다. 1, 2세대 치료제들이 효능이 제한적인 이유는 추가적인 돌연 변이 때문이고요. 이 돌연 변이에 활용할 수 있는 타그리소가 개발이 15년에 쪽에서 되었고, 타그리소 같은 경우에 강점이 높고 부작용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54억 달러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최대 연간 매출 81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아까 권혜순 연구원 자료에서 10조라고 나온 숫자가 나왔는데 시장의 크기가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81억 달러가 10조 되죠. 연간 매출에. 그렇기 때문에 거대 블록버스터로 확실히 자리 잡은 매김을 했다고 하고요. 이 타그리소에도 모든 비소세포 폐암의 만능이 아니라 그 타그리소에 대해서 변이가 또 있습니다. 그 변이에 어떤 변이에 대해서는 타그리소가 치료할 수가 없는, 그리고 유효성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보로노이가 이거를 뚫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데 이 레이저티닙은 요번에 FDA와 승인을 받은 것이고, 만약에 데이터에서 타그리소보다 낫다 그러면 10조 정도 되는 가량의 이 시장을 유한양행이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유한양행으로 돌아와서 이 부분이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면 주가 재평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도 돼 있네요. 레이저티닙 단독요법에 대한 신약 출시 가능성은 기업 가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관련된 일정도 주시해야 된다. 지금은 아까 타그리소 매출에 81억 달러 본다고 했죠. 그게 아마 한 요 정도 위치를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더 크게 봤었는데, 근데 이 타그리소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벳 점유율을 최고 50%까지 늘려간다는 가정을 2030년까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타그리소 매출액의 한 1%를 해보고, 내년에는 13%를 해보고, 내후년에는 25%, 그게 쭉 해가지고 한 절반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타그리소가 워낙 절대 강자라 이게 뚫려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쟁자도 분명히 있고, 보로노이만 해도 지금 이거를 타그리소 거를 뺏어오려고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한양의 말대로 이게 될런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걸로 인한 판매 이익을
밸류에이션을 한 게 유한양행의 현재의 주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봤던 숫자들 있죠. 올해 1%,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50%까지 타그리소이 시장을 가져오는 이 수치들,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제약사 영업사원 하나 뽑는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데이터를 통한 논문과 그거에 따른 어떤 의사들이 처방을 할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제 FDA는 승인은 시작일 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향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렉나자의 시장 침투와 그에 대한 매출이다. 매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약가,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등재, NCCN 가이드라인 등재, OS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숫자예요. 뭐 인간의 노력, 로비 이런 거 아닙니다. 타그리소가 주로 단독으로 사용되는 거에 비해 렉나자는 이중항체 치료제인 리브레반트와 병용요법으로 처방이 됩니다. 리브레반트의 1년 약가가 3억이 넘죠. 거의 4억이네요. 30만 달러 수준이고, 약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렉나자에 어떤 약가를 적용할지 기추가 주목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비소세법 폐암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타그리소만 현재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떤 치료에 대한 공식적인 요법으로 이게 레이저 트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재가 필요하다. 근데 등재는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게 아니라 우수한 효능과 안정성 및 근거를 찾아야 되고, 이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가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유럽에서 학회를 하는 것도 이런 데이터를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완전한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 확인이 유한양행의 주가 움직임에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그래도 한 2-3년은 걸리는 이 긴 여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고 유한양행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에 알테오젠, 21년에 첨보 HMM, 23년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제때 다 따라가셨나요? 이런 대표 테마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미리 편입하셔야 포트폴리오 수익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하단 문의 링크 터치 후 구독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현재 테마에서도 펀더멘탈이 살아있어 들어가셔서 수익 보셔야 할 종목, 아직 갈 자리가 남은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5% 10%씩 꾸준히 수익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계좌가 변화하는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